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 4월 관련된 수업 자료는 다 지금 카페에 올려놨어요. 제 러닝온 카페에 지금 저희 그 수업 자료에 제가 지금 이미 4월달 건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수업 준비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는 진법의 달인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었던 거죠. 이진법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카메라를 제 거에서 돌릴게요. 잠시만요. 카메라 돌려서 이렇게 진법의 달인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거 작년에 했던 선생님들은 요 카드 고학년들 수업하시느라고 다 하셨을 거예요. 해봤던 건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뭐지? 이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저학년들은 쉽지는 않지만 그냥 재밌게 마술놀이 정도로 이제 그 수에 대한 걸로 이제 조금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제가 다시 카메라를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술, 그 수학 마술도 많이 있고 과학 마술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이 뭐 수업 시작 전에 수업할 때 도입 부분에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 이론을 얘기하고 중간에 진행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먼저 아이들에게 1부터 31까지 숫자 중에 내가 좋아하는 숫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한 숫자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그다음에 첫 번째 선생님이 카드를 보여주시고 이 안에 네가 생각한 숫자가 있니? 라고 얘기하면 없어요, 뭐 있어요 얘기하겠죠. 그럼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또 보여주시면서 이 안에 그 해당되는 숫자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매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써 있는 게 그 하나씩 카드마다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들 뭐 다 한꺼번에 다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딱 지정을 해서 너가 뭐 카드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봐 라고 해서 그 생각한 거를 1번부터 31번까지예요. 해서 그걸 이 카드에 있는 그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 있었다고 말하는 그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 앞에 여기 숫자 보이시죠? 첫 번째가 1일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가 만약에 1번 카드에 그 숫자가 있었다고 하면 1을 기억하시고요. 만약 2번에 없었다 그럼 얘는 빼시고 4 써있는 카드에 이 앞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요거 기억하셔서 1번하고 4번에 있었으니까 그거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에 만약에 이 8번 카드에 그 숫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앞에 숫자 8 요 맨 앞에 있는 숫자 더하시고 그 마지막에 16 있는 요 숫자에도 만약에 카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16까지 더해서 그러니까 그 카드판 안에 이 숫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1, 2, 4, 8, 16 중에서 해당되는 그 카드에 있는 그 숫자만 더하면 아이가 생각하고 했었던 1번부터 31번 중에 생각한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임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저학년들은 조금 그런 이제 이 원리를 막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마술놀이나 선생님이 너가 생각한 거를 너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아이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부분에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이론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카드는 기술법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이진법만 다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솔직히 이진법 그 계산하는 거 10진법에서 이진법 변환하고 이진법에서 10진법 변환하는 거 선생님들도 잘 못하실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학년들한테 설명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냥 기술법에 대해 알아보자 했는데 기술법이 뭐야 라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숫자예요.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그냥 어려운 거지 이 내용은 그냥 저희 초등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경우 되게 자녀 키워보신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써있는 숫자를
아니면 46을 써봐라고 하면 애들이 미취학 아동들은 40 따로 쓰고 6 따로 쓰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합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46이라고 쓰지만 이 406, 우리는 이걸 406이라고 읽지만 아이들이 이거 46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이 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교재에 넣는데 도입 부분에 저학년들 하라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연필의 개수를 세어보고 이게 몇 개인지 쓰는 법, 읽는 법도 두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앞에 탐색 과정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쓸 때는 저희가 숫자 뭐 60이라고 쓰지만 읽을 땐 60이라고도 읽지만 60이라고도 읽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게 이진법이긴 하지만 기수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그 교과 과정에서 보면 1학년 2학기에 왜 1부터 100까지의 수 1학년들이 배우는 100가지 수 단원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2학년은 세 자리의 수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3학년에는 만 가지 수를 배워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4학년에는 이제 큰 수라는 걸 배워요. 그 단원들이 지금 다 결부되어 있게끔 제가 지금 PPT는 넣어놨어요. 내용을 조금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을 넣어놨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병아리 숫자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거를 세워본 다음에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를 아이들하고 이제 맞춰보는 시간. 물론 고학년들은 이건 잘할 거니까 고학년은 뛰어넘어도 돼요. 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67이라고 쓰고 읽는 건 67, 67이라고 읽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앞부분에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수법이 무엇이냐? 이 기수법은 이제 숫자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을 하지만 뭐 한글로도 사용을 하고 대부분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한자, 그다음에 뭐 로마자, 예전 고대수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좀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각 예전의 나라마다 사용되는 것들이 좀 달랐던 거, 그래서 그 표현했던 거를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공통되게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수법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기호를 사용해서 수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마다 좀 달랐던 건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13개를 사용해서 이제 수를 나타냈고요. 이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제 5단위로 얘네들은 거의 계산을 하더라고요. 로마 숫자는. 그래서 저희 이 숫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문제, 사칙연산은 우리가 쓰는 이 숫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신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문제를 냈어요. 35를 로마자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을 때 이제 10은 우리가 이거는 X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5는 V5라고 우리가 이거는 기호로 좀 많이 보고 익숙하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35로 표현을 하려면 로마자 10을 표현하는 X 3개와 5가 하나가 붙으면 35라고 로마의 표기법으로는 로마식 기술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걸 이제 아이들하고 좀 맞춰보고 거기에 이제 앞에 35를 했으면 635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해서 이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규칙을 보시고 아이들하고 이제 숫자 맞추는 활동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게 다 있더라고요. 여기 표가 있어서 넣어놓긴 했는데 아마 1, 2학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학년들한테 앞에 고학년들은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고학년들은 이런 거 맞추는 거를 퀴즈로 조금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서로 퀴즈 낼 수 있잖아요. 내가 숫자를 만들었을 때 로마법으로 내가 만들었을 때 로마식 기술법을 만들면 이게 몇 숫자 뭐를 표현하는지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조금 놀이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식 기술법은 한자죠. 내가 한자를 모르면 숫자를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뭐 그냥 이렇게 했대 중국은 이렇게 한대라고 하시면 될 거고 왜냐면 아이들이 한자를 뭐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뭐 초등학교 물론 뭐 한자 급수 보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굳이 뭐 이거를 한자까지 우리가 방법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중국은 중국식 기술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도는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쓰고 있는 인도식 기술법이죠. 이 인도 기술법이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인도에 와서 그 물건을 사관원에서 전파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는 이야기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각 자리의 위치에 따라 숫자의 값을 달리한 기법이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어려운 거죠. 진법이죠. 진법은 이제 자리값, 뭐 자리값이 올라감에 따라 이제 그 x배씩 커지는 진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초등학교 내용에 굳이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는 이제 쓰죠. 그 저학년들도 이렇게 그 거듭제곱 들어가는 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3의 4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3을 하나, 둘, 셋, 네 번 곱한 거죠. 그래서 왜 곱하면 아이들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쉬운 수를 2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숫자는 조금 바꿔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을 표현을 한다라는 것만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숫자 마술을 하잖아요. 숫자 마술을 하는 이 교재 옆에 나와 있는 신기한 수 6174, 6174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수를, 요 하는 마술을 카프리카의 마법의 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0에서 9까지 4개의 서로 다른 숫자를 뽑은 다음에 선택한 네 숫자를 다시 배열해서 가장 큰 수, 그다음에 가장 작은 수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계속 빼주면 빼주다 보면은 어떻게 빼든 간에 617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거로 이제 이것도 수학 마술에 들어 있더라고요. 되게 좀 많이 하더라고요. 활동을 저희가 왜 수학 계산 마법 계산기 갖고 예전에 해봤었잖아요. 작년에 우리 할 때처럼 수학 마술에 관련된 이런 수학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조금 활동을, 이건 영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카프리카 마법의 수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진짜 숫자가 나오는지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카드를 완성을 해야겠죠. 또 요게 이제 한 주치 그거예요. 이렇게 비닐팩에 들어가 선생님들도 받으셨죠. 또 이렇게 뜯어내시면은 이제 이렇게 붙일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빈 판, 매직이라고 해서 빈 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숫자를 붙일 수 있는 이 스티커, 숫자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카드를 만들기 전에 이제 이게 그냥 붙이라 그러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사칙 연산 더하기를 해서 이 칸에 한번 세워보는 거를 할 거예요. 이제 교재에는 지금 6이랑 10이랑 17, 뭐 12 몇 개 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일부러 다 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냥 아이들하고 맞춰서 완성할 수 있게끔 넣고요. 만약에 우리가 1부터 그 30일까지 숫자를 만들어서 수의 동그라미를 치는데요. 먼저 1은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냐, 1을 만들려면 그럼 여기에 그냥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되고, 두 번째 2를 만들려면 2에다가 하면 되고, 3 같은 경우는 1과 2를 더해야지만 3이 나오겠죠. 이 숫자만 활용, 1, 2, 4, 8, 16만 사용을 해서 이 수들을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을 만들기 위해서 3이라는 걸 쓰면 좋지만 없으니까 1과 2를 더해서 3을 만들어 주시고요. 4 같은 경우는 그냥 4를 표시하면 되겠죠. 5는 1과 4를 더해야지 5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숫자들, 요거는 이제 교재에 문제로 나와 있는 거니까 2와 4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들을 이제 다 맞춰가는, 더해서 연산하는 거를 아이들이 직접 좀 해볼 수 있게, 저학년들은 이것도 하나의 연산 수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교재에는 몇 개 안 쓰게 되어 있지만 이 PPT로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숫자를 좀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를 다 쳐보면 많죠. 이거 30일까지 써요. 30일까지
꽤 아이들 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재에 이제 요 내용을 다 완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카드를 이제 붙여서 만드는 활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카드마다 이제 아이들 저학년은 영어 뭐 ABCD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뭐 색깔별로 그냥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카드에는 숫자 하나 1만 딱 붙이게끔 해주시고요. 두 번째 노란색 A에는 이제 숫자 앞에 여기 앞에 2만 붙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 위에 있는 색깔에 맞게끔 숫자를 1, 2, 4, 8, 16 요것만 딱 붙일 수 있게 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밑에 써놨어요. 여기 보면 그냥 매직이라고 숫자를 순서대로 써놔서 이 빨간색이 M이잖아요. 그 M에 있는 카드에 이제 해당되는 숫자들을 하나씩 딱 붙일 수 있게 연산해서 만든 문제들을 그 답들을 이제 넣을 수 있게 해주시고 3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1과 2를 더했을 때 3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이라는 숫자는 1이 있는 이 카드에도 붙이고 2가 있는 이 카드에도 같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지금 26 같은 경우는 2와 8과 16을 더했을 때 26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요 카드 지금 A라는 이 카드 그 다음에 2가 있는 이 카드 그 다음에 8이 있는 이 카드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이 있는 이 카드에 각각 26이라는 숫자를 3개 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카드들을 뭐 하나씩 문제를 보여주셔도 돼요. 아까 한 것처럼 자 우리 5를 만들 때는 4와 1을 더했지 그러면 4가 붙어있는 카드에도 5를 붙이고 1이 있는 카드에도 5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분을 해서 붙여주시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 완성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면 요거 그냥 하면은 하나씩 먼저 보여주세요. 요 빨간 카드에는 요 숫자만 붙여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노란 요 A라고 써있는 카드에는 요 숫자만 붙이세요 라고 해서 그냥 아이들 특히 저학년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카드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 숫자 그대로 이 붙이는 것도 시간 꽤 많이 걸릴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 작년에 할 때는 이 숫자 막 잘못 붙이고 막 이런 경우 있었고 막 게임을 했는데 답이 틀려요. 그러면 이거 숫자 잘못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보여주시고 붙이게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카드를 붙여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작할 때 했던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제 붙이는 활동까지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뭐 지금 조혜진 쌤은 카메라 켜셨어요. 혜정이가 생각한 1부터 30일까지 숫자를 생각해봐 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카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부터 30일까지 숫자 중에 이 안에 지금 혜정이가 생각한 숫자가 있니? 있어. 그 다음에 자 그럼 두 번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세 번째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요 카드에도 있나요? 다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있나요? 11인가요? 소리 켜주세요, 선생님. 네. 31 생각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31이거든요. 요 앞에 16, 8, 갖고 만약에 16에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생각한 숫자가 15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맞추는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 숫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알았지? 저학년들은 좀 신기하겠죠. 이제 고학년들은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누가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런 마술쇼를 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조금 퍼포먼스를 해주셔야 돼요. 막 액션도 크게 해주시고,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조금 액션을 좀 강하게 해주시면서 이제 좀 해주시면 아이들이 좀 선생님이 막 이렇게 방방 뜨면 같이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맞추는
그 활동이고요. 뭐 이거를 이게 이진법의 원리야 뭐 이런 거 설명하면 이제 아이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숫자 생각할 테니까 뭐 누구 보고 선생님이 무슨 숫자 생각했는지 한번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뭐 원리는 이제 알려줘야겠죠. 나중에 알려주고 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학년은 스티커 붙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붙이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 되고 잘못 붙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조금 선생님들도 붙여보시면서 시간을 조금 배분해 보세요. 배분하시면서 조금 활동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게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뭐 둘이 나눠서 뭐 선생님들 그 비대면 하시는 선생님들은 소회의실 따로 안 쓰시잖아요. 소회의실 쓰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끼리 넣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대면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모든별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모든별로 그럼 너희들끼리 숫자를 한번 맞춰보는 게임을 해봐. 이렇게 해서 서로 생각한 수를 맞추는 활동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거 하는 방법. 얘는 더 커요, 숫자가.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활동을 다 했잖아요. 만들고 나서 놀이까지 다 하고 나서는 이제 각 카드의 이제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 이거죠. 여기 색깔에 따라서 이제 카드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붙인 거고. 그러면 이 카드들 중에서 짝수가 하나도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짝수 홀수를 이해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짝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카드는 어떤 카드인가 라고 해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카드겠죠. 16부터 있는 이 카드겠죠. 그래서 구성된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매직에서 C가 될 거고, 9가 들어있는 카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4 또는 25가 들어있는 거는 또 무슨 카드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를 선생님들이 더 추가적으로 내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 저희가 넣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숫자 생각한 다음에 이것도 그냥 수학 마술이에요. 제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 숫자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3을 더하고 곱하기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4를 더하고 나누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학년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고학년들하고만 이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그 좋아하는 숫자를 빼면은 정답은 무조건 5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학의 항등식이라는 그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론은 그건 중등이니까 굳이 얘기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4분 나온다라는 거, 항상 5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한번 선생님이 자녀분들하고 해보세요. 해보면 이제 애들이, 물론 이제 어린애들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서 숫자 마술을 가지고 이 주차에는 뭐 이진법이 뭐다라는 걸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를 기호로 표현하는 걸 기수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게 마술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관련된 영상인데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것도 다 그런, 제가 일부러 그런 것들만 좀 찾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4분 무조건 16이 나오게끔. 그리고 그 마법사, 최연의 마법사도 이런 숫자 마술사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조금 많이 안녕하세요. 넣어놨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이 모두 끝나면 이제 그 이진법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굳이 이진법이 무엇인지 뭐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이진법이 어디에서 쓰이는지는 아시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진법을 쓰이는 데가 있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긴 데가 어디죠? 컴퓨터 언어. 컴퓨터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0, 1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코딩을 배운 아이들은 요거 앞에 원리를 조금 배워요. 그래서 조금 알 수 있었고, 0과 1 두 종류의 숫자로 나타내고요. 쉽게 말하면 0은 오프가 되고요. 1은 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짤 때 1이라고 하면 불을 켜라는 명령을 주는 거고, 0을 주면 불을 꺼라는 명령을 준다라는 거 정도로만 아이들이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래서 10진법을 2진법으로 바꾸면 몇 승에 몇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이제 우리가 뭐 코딩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라고 해서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뭐 그럼 너희들이 LED 불 켤 때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는 이진법 원래 두 번째 이론에 있는데 제가 일부러 뒤로 뺐어요. 여기 앞에 활동하기 전에 막 어려운 내용 넣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럼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거에는 어떤 게 있는지라고 하면 우리 흔하게 요즘에 이제 계산할 때나 요즘에 왜 그 뭐지 출입 인증할 때 그 코로나 때문에 왜 우리 이렇게 방명록 쓰잖아요. 그걸 전화번호 쓰는데 요즘에는 그거 안 쓰려고 뭘 하죠? 그 네이버에 QR코드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 딱 하면은 인증되었습니다. 이러면 들어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컴퓨터 언어 이중법을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 바코드나 QR코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 언어로 인증법이 사용되는 그냥 뭐 실예야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상이니까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십진법이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저희가 수를 배울 때 쓰는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십진법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10배씩 커지죠. 9까지 올라간 다음에 1이 더해지면 자릿수가 2개로 늘어나면서 10의 자리까지 넘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는 십진법이라는 거를 사용한다. 10개. 왜 10개일까? 우리 손이 10개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예전에는 그 뭐지? 원래 로마식 그 숫자는 5개로 했는데 만약에 사람 손가락이 4개였다면 아마 사진법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책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손이 10개 손으로 일단 수세기를 할 수 있는 십진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12진법도 있대요. 옛날에는 사용을 했고 지금도 저희가 사용은 해요. 달력이나 시간을 표현할 때 이제 12 우리 12시로 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리고 연필도 우리가 세트를 사면 12자료가 들어있죠. 색연필도 기본 여기 요 색연필을 사면 기본적으로 12세트 12자루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필 한 다스는 12자루, 10자루가 아니죠. 그래서 12개가 기본으로 수세기를 기수법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달력도 1년에 12달로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다. 그다음에 60진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네, 60진법은 60초. 우리 시간을 표현할 때 1분 60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60진법도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식 이거 앞에 내용이에요. 앞에 내용 정리하는 퀴즈니까 교재 보시면서 퀴즈 활동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다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좀 2주차 내용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그냥 저학년들은 이렇게 좀 놀이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퀴즈를 저학년용으로 따로 냈습니다. 또 개미의 수는 몇 마리인가 앞에서 우리 기수법 기수 색수 표현하는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65마리의 개미가 있고 얘를 쓸 땐 65라고 쓰고 읽을 땐 65나 65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선생님이 저학년들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선생님도 나중에 해보세요. 저 되게 좀 쉬워요. 십진법을 나누는 거는 그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십진수 지금 여기에 보면 십진수는 표현할 때 우리가 이진법으로 바꾸려면 무조건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나누기 2를 하면 8이 되죠. 8이 되고 나머지 없죠. 0이죠. 그리고 제가 이거 주소를 잠깐만 좀 쓸게요. 16 같은 경우는 나누기 2를 하면 8이 되고 나머지 0이죠. 그 다음에 또 2를 하면 4가 되고 나머지가 0이죠. 또 2를 하면 2가 되고 나머지가 0이고 다시 맞죠? 2를 하면 1이 되고 0이죠. 그래서 1, 0, 0, 0, 0 이 이진법이 되는 거예요. 요 수저로 PPT가 잠시만요. 아까 들어왔어요. 제가 보낼게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진법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는 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 하면 애들 되게 지겨워요. 이거 코딩할 때
코딩 언어 그 컴퓨터 언어 알려준다고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예전에 코딩 수업할 때도 이거 해서 다음 분기에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만 하셔야지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분기 인원 줄이는 지름길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니까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저 세미나인데 다른 분이 전무님이 저를 찾으셔서 달성방에 다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주차는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시만요. 많이라고요?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2주차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카페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지금 국가 활동도 지금 이렇게 저학년 것도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교과 순서대로 그냥 넣었어요. 이거를 진도대로 저희 주제대로 넣으려고 했더니 1, 2학년들이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너무 2학년 거에 뒷부분으로 지금 이제 4월, 3월인데 너무 뒤에 내용을 애들한테 배워줘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냥 교과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1주차는 추가 활동은 별로 없어요. 추가 활동은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이렇게 교과 활동으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기술법이나 비슷하니까 얘네는 지금 1학년은 기술법에 해당되는 수를 표현하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차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2주차는 이제 칼레이드 사이클이에요. 혹시 칼레이드 사이클 선생님들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칼레이드 사이클을 만들어 보셨다. 이걸로 이제 실제 코딩을 해주면 이게 불편해요. 아무도 없네요. 처음 하시나요? 그럼 선생님도 되게 어려우실 텐데. 자, 칼레이드 사이클은 뭐 메비우스 띠랑 비슷해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했던 거 동서남북을 만들었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그런 약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모양이 계속 돌아가요. 사이클이니까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돌려도 돼요. 반대로 이렇게 돌려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 캐릭터들은 저희 그 아이수학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로 지금 그림을 그려서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다 숫자들이 써 있어요. 1부터 9까지. 숫자들이 써 있으니까 이제 저학년들은 그렇게 활동하시면 되고 다 1인 포장으로 나가는데 요
판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너무 커서 제가 접어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양면 테이프 붙일 수 있게 아이들한테 양면 테이프가 지퍼백에서 이렇게가 한 주차 키트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비닐팩 포장해서 나가니까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이거 1인 포장해서 나가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칼레이드 사이클 이제 만들어 보고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칼레이드 사이클은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이제 모양의 고리다라고 해서 이 모양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칼레이드 사이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보시고 저희는 요거를 이제 입체 도형이죠. 입체 도형으로 봤어요. 그래서 삼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개의 꼭지점에 보시면은 선생님 거는 이제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의 꼭지점에 이제 세 개의 면이 이렇게 만나게 돼 있죠. 이제 삼각형으로 보시면은 그다음에 네 개의 삼각형면으로 이루어진 이제 3차원의 모양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모서리 개수는 보시면 6개. 삼각뿔이라고 보시면 되죠. 꼭지점에 있는 면의 수와 같은 4개이다라는 거를 이제 꼭지점 하나, 둘, 셋, 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뭐 이거 얘를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이제 모양 제가 찾아서 도안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선생님이 만들어서 삼연체를 설명을 먼저 해주실 때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칼레이드 사이클은 3면체 또는 4면체를 여러 개로 붙인 장난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고리라고 하고 이것도 보면은 모양이 딱딱 맞죠. 우리가 이렇게 모양이 딱 빈틈없이 맞춰지는 것을 예전에 수학하시는 테슬레이션 쪽매 맞춤이라고 하죠. 이것도 그거의 한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레이드 사이클은 쪽매 맞춤을 이용한 대표적인 장난감이고 쪽매 맞춤이 테셀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뭐 테셀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데는 많죠. 제일 흔한 데가 이제 어릴 때 그 화장실 타일이었고 벽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보도블럭 모양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 그게 막 그 빈틈없이 짜자짜자 맞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쪽매 맞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벽지나 바닥 보도블럭이나 이런 곳들에서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뭐 티셔츠에서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꽃무늬 원피스에서도 이렇게 빈틈없이 맞춰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칼레이드 사이클은 이제 삼연체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다양하고요. 주로 우리는 삼연체 6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거를 풀어 보시면 이걸 이렇게 딱 해서 M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시면은 딱 6개의 삼연체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5, 마지막 6 이렇게 6개의 삼연체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칼레이드 사이클이다. 우리가 만든 칼레이드 사이클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더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플렉사곤이라는 것도 있고 메비우스 칼레이드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거는 계속 보다 보면 메비우스 모양이 약간 이렇게 무한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모양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칼레이드 사이클도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수학 동화에 나와 있는 건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건 선생님들 그냥 보시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칼레이드 사이클과 비슷한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도형은 플랭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칼레이도나 메비우스 같은 경우는 입체 도형으로 이제 얘는 평면 도형이고 이쪽은 입체 도형 뭐 이런 것들 조금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고 이거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으면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요거는 만든 영상 저희가 찍어서 따로 올리긴 할 건데 칸선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돼서 가죠 선생님들한테는. 그래서 이 세로면은 이렇게 앞뒤로 다 칼선 되어 있는 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다 접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앞뒤로 다 접으시는 게 조립 완성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다 접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도 앞으로 한번 이렇게 접게 해주고 뒤로 또 접게 해주신 다음에 얘네들 다 이렇게 해서 칼선 되어 있는 대로 다 접어주시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접어준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과학쌤이라고 써져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흰색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양면 테이프를 다 여기다가 붙여 주셔야 돼요. 떼지 말고 그냥 일단 여기 한쪽 면만 양면 테이프를 여기랑 여기랑 세 군데예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네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면과 어느 면이 만나게 연결을 하느냐면 여기 주황색 있죠. 여기 주황색 면이 여기 회색 면 양면 테이프 붙인 데랑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고 얘도 이 두 번째도 그렇게 주황색이 그냥 만나면 돼요. 회색과.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사면체가 완성이 됩니다. 6개 사면체가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끝에 있는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얘도 접어준 다음에 얘는 마지막 우리가 완성된 이거는 선생님들 다 만들어 보셔야 돼요. 애들 특히 비대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애들 화면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능숙하게 만드실 수 있어야지만 이제 아이들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여기를 끼워 주셔야 돼요. 끼운 상태에서 여기에도 양면 테이프 붙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그냥 그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여기에 양면 테이프보다는 양면 테이프 한번 잘못 붙으면 이게 떼기 힘드니까 여기에 스카치 테이프 가운데를 여기를 다 마감 처리를 그냥 해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감 처리가 다 되면은 얘네들이 딱 붙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완성이 된 거를 돌리시면 돼요. 지금 제가 테이프를 안 붙여서 저는 그런 요 모양대로 완성이 되고 저는 겉에도 양면 테이프 안 붙이고 그냥 다 테이프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만약에 아이들이 양면 테이프가 어렵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다 붙여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완성이 되면 이렇게 돌리면 계속 무한대로 돌아갑니다. 돌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칼레이드 사이클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선생님 과학에서도 이 칼레이도는 딱히 칼레이도라는 용어를 쓴다기보다는 이 안에 어떠한 내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과학에서도 써요. 여기에 뭐 별자리 같은 것도 있고 돌릴 때마다 어느 별자리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도 하고 활동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드는 거 꼭 해보시고 이렇게 책으로만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칼레이도는 뭐 이론은 보시면 되고 추가 활동 보여드리면 이것도 장하나 쌤이 저에게 제공해 준 건데 이렇게 추가 활동으로 키티가 있어요. 키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켓몬도 있는데 이 이미지는 선생님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또 제가 여기 이미지 만들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내가 이미지를 여기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파일이나 4개를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그냥 보시면 이렇게 넣은 다음에 마지막 만들겠다라고 해서 누르시면은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넣은 그림이 완성이 되면 완성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도안이 직접 아이들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칼레이드 사이트를. 그래서 뭐 우리 가족 사진 4 식구면 뭐 4명의 얼굴을 넣고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아까 보여준 그 포켓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포켓몬 이미지를 제가 출력을 해서 이거를 출력을 해서 이제 완성한 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거예요. A4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포켓몬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족 사진으로 바꿔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수학에 대한 뭐 수학자 얼굴을 넣어서 돌릴 때마다 이쪽에는 어떤 수학자, 이쪽에는 어떤 수학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거는 진짜 되게 여러 과목에서 이 칼레이드 사이클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머님들한테 그 사이클을 알려주셔가지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아마 요거 3면 접시도 아마 보냈을 거예요. 요것도 그냥 제가 만든 건데 요것도 지금 교재에 딸려서 이렇게 3면 접시가 나갈 거고요. 이것도 가위로 잘라서 보시면은 제가 이 선도 다 넣어놨어요. 선 검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아마 구분져 있는 게 지금 보이실 거고요. 얘도 완성이 되면 이렇게 돼갖고 얘도 뒤집을 때마다 똑같이 메비우스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세 개의 그림이 동시에 이렇게 가요. 근데 접는 법을 지금 가위로 제가 잘라낸다는 걸 안 잘라내서 잠시만요. 이거는 아이들 칼레이도 만약에 고학년들을 잘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혹시라도 남으면 이렇게 4면체로 된 것도 있고 지금 아까 플렉사곤처럼 이제 평면도형 이제 얘는 입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평면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운데 검은색으로 줄이 쫙 이어져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거 택배로 다 보냈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길게 검은색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에 검은색 선이 또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것도. 그래서 그거를 검은색 선이 이렇게 밖으로 가게끔 한 번 더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검은색이 있어요. 검은색 선이 다 바깥으로 가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고 뒤집으면 또 이렇게 스마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풀칠을 하셔서 접으신 다음에 이 접은 거 틈 사이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접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면 빨간색 선만 보일 거예요. 여기도 빨간색 선, 빨간색 선,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이 또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꺾이게 세 군데를 접어주시면은요. 그리고 점선으로 된 거는 안으로 꺾이게 이렇게 접어주셔서 나중에 이거는 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 모양이 되게끔 접은 다음에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테이프 제가 안 붙여갖고 완성이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모양대로 접어주시면 이렇게 접힌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를 잡고 꼭지점 부분 잡고 돌리면 이렇게 스마일로 바뀌고 또 한 번 돌리면 메비우스 띠가 나오고 또 돌리면 다시 하트 얼굴이 나와요. 요거는 PPT로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한 거니까 이 이미지는 요렇게 대각선대로는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로 아이들하고 바꿔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칼레이드 사이클 입체로 되어 있는 칼레이드 사이클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3면 접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플렉사건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을 제가 2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활동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은 안 볼게요. 그래서 제작된 칼레이드 사이클을 이렇게 돌려서 제가 만약에 제일 처음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요게 다시 나올 때까지는 몇 바퀴를 돌려야 되느냐 몇 번 돌렸을까요? 4번 돌리면 4면체죠. 4번 돌리면 이게 원상 바퀴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어 톱니바퀴 하셨던 선생님들 엄청 많이 돌렸죠. 다시 원위치 하려면 얘는 4바퀴만 돌리면 된대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칼레이드 사이클 접었을 때 이 선이 어느 선과 맞닿는지는
저는 이거를 그냥 교재를 아예 출력해서 한번 해서 막 다 그려보긴 했어요. 그려보고 했는데 아이고, 여기와 여기가 만난대요. 같이 이렇게 서로 끝에가 만나게 되고 얘는 만나지 않아요. 끝에는 만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퀴즈 활동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서리 개수, 꼭지점의 개수, 아까 했던 활동 문제 푸시고 이 3연체의 개수 6개죠. 6개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퀴즈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도 똑같이 교과 활동 들어가요. 그래서 교과 자료 똑같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추가 활동은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 그 한글 타일만 빼고는 저희가 아이들한테는 일단 출력해서 보낼 거예요. 지난 것처럼 출력해서 보낼 거니까 뭐 활동은 하시고 안 하고는 선생님들이 자유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주차는 지금 저도 교재가 없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봤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고요. 뒤에 교재 부록에 지금 얘기로 듣는 거는 그 교재 부록 뒤에 이제 저희가 여기 스티커 붙이는 활동이 있는데 여기 이것도 한번 해볼까 보면 피보나치 번식도 알아보자라고 해서 교재에 이렇게 애벌레와 나비가 있어요. 얘네는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스티커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는 모는 종이 있죠. 이것도 교재 뒤에 2개가 더 붙어서 간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걸 활동지로 만들어 놨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교재 뒤에 2개 더 붙어서 가니까 하나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디자인 해볼 거면은 또 그릴 수 있게끔 교재에 붙어서 간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교재에 오늘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오면은 그 페이지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알아본다. 피보나치 수열 좀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이 용어만 들으면 다 어려워요. 수학은 용어만 들으면 다 어려운데 이게 어느 업체 교재를 봐도 다 저학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학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수열은 우리가 수비활판 할 때도 얘기했고 수열은 뭐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규칙이에요. 그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를 나누는지에 대한 규칙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일단 넣어놓은 게 첫 번째는 어떠한 규칙으로 이 숫자가 나왔을까요? 라고 하면 이씩 커지는 규칙이죠. 이씩 커지는 거고 두 번째는 3씩 커지는 규칙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더 숫자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활동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규칙이냐? 앞에 수만큼 더 더해서 커지는 규칙이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 수열에 대한 규칙들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수열에 대한 대표적인 게 피보나치죠. 피보나치 수열이 잠시만요. 신과장님. 뒤에 분이 내일 세미나 준비하신다고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자,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에 수가 되는 수열, 그 수의 배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는 이 말로 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피보나치 수열하면서 왜 근데 하고 많은 동물 중에 토끼를 했을까? 왜 한반서를 토끼를 만들었을까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한 달에 한 번씩 출산을 하더라고요. 이 임신해서 낳는 기간이 한 달에 한 번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테스트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토끼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이 피부원치 수혈이 토끼가 된 이유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옆에 생명과학 하시는 실장님하고 그때 여기 생명과학의 그때 주제가 임신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내용 교재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고개를 끄덕였던데 토끼가 한 달에 한 번씩 출산을 할 수 있어서 토끼가 나왔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시죠? 이거 좀 많이
되게 많이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뭐 직접 해보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첫 달에는 토끼가 한 쌍에 태어나고 2달 후부터 얘가 한 쌍의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첫 달 하나, 두 번째 달은 당연히 한 마리, 한 쌍이겠죠. 그럼 셋째 달에 새끼를 낳게 되겠죠. 그럼 2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마리는 이 새끼가 또 자라는 기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새끼를 낳지 못하고, 그 원래 이 첫 번째 있었던 애가 새끼는 계속 낳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원리는 그래요. 앞에 수를 더하면 지금 1을 더하니까 그냥 1이 나온 거고 1과 1을 더하니까 2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수를 계속 더하면 3이 되고 얘도 앞에 수를 더하니까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수가 이제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가 토끼가 쌍을 점점 낳는 거다. 그래서 이 두 수의 합이 뒤의 수가 되고 이렇게 나열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다라는 건데 그 용어를 뭐 또 설명하는 것까지는 아이들한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 되게 많은 곳에 실생활 속에서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아노 건반에서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이 원리에 의해서 되어 있다라는 그 영상이고요. 여기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피보나치 수열을 보고 나비가 어떻게 똑같이 이제 나비로 저희는 바꿨어요. 그 나비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알아보자. 원리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1이 지나면은 애벌레를 낳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현재 하루에 1일차, 2일차, 그다음에 3일차가 되면 얘가 새끼를 낳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쭉쭉쭉쭉 붙이시면 돼요. 뒤에부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활동을 저 먼저 뺀다고 얘기했죠. 활동을 먼저 뺐고요. 활동 이것도 한번 해볼까를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지금 빼서 이렇게 먼저 활동하는 거를 좀 넣고요. 그다음에 이 피보나치 학회가 있대요. 피보나치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게임이래요. 피보나치 수열을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뭐 돌도 좋고 바둑돌이 제일 좋겠죠. 그 바둑돌 같은 걸 선생님이 조금 뭐 준비하실 수 있으면은 준비를 해서 많은 수를 가지고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 시작하는 2인 1조로 하시면 되고요.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바둑돌을 가져가는데 한 개 이상에서 뭐 10개였으면 9개까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이 10개를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돌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게 한 개 이상, 그 다음에 그 원래 우리가 제시한 그 돌의 숫자 빼기 1만큼만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가져가면 B라는 상대방은 그 가져간 수의 2배 이상 집을 수 없다라는 게 내가 만약에 A가 3개를 가져가면 B는 6개까지 2배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6개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돌을 가져가고요. 마지막에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우리 왜 베스킨라빈스 게임 해갖고 31까지 했을 때 1, 2 했을 때 우리 마지막 숫자 남은 사람은 우린 지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 반대로 마지막 그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데 이게 그 원리가 마지막 남는 게 피보나치 수열만큼 남아져 있으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이겼으면은 이긴 친구는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그거는 제가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엔 지금 넣지 않았는데 그 영상을 따로 같이 탑재해 놓을게요. 그래서 승리 비법을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자연 속에 피보나치 수열이 많이 들어있죠.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 속에 숨어있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서 우리 꽃잎 그다음에 꽃잎도 그렇고요. 그 풀 잎사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로 자연 속에 그 원리로 살아나 있다. 그리고 그 황금 잎사귀라고 해서 잎도 그렇게 이 수열의 규칙에 의해 나타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래요. 이게 그 무분별하게 이렇게 잎들이 나 있으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애가 있고 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식물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광합성에 적합하게 스스로 이렇게 다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그 전에 저희 수학사랑에 있는 교재에서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의 개수를 세보면 1, 3, 5, 8, 13에서 이렇게 그 수열의 원리를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입차례들도 이렇게 이렇게 이리저리 겹쳤을 때 이제 광합성교가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꽃잎 같은 경우는 이제 암술과 수술, 우리가 얘네들은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번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외부의 그 환경이 쉽게 망쳐지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이런 것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또 다른 파트로 황금 입차례로 이렇게 해서 잎 모양 만들어서 저렇게 겹치지 않게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는 또 나중에 차후 주제로 만들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연 속에 숨어있는 피보나치 수열인데 저희가 막 이 해바라기 시의 안에 나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 찾느라고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뭐 이걸 찾아서 뭐 그리거나 하지 않고 이거 보통 중학교 이상에서 수학 활동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궁금해서 이렇게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선이 찾다가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피보나치 수열에서 작은 수로도 가고 큰 수로도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해바라기 씨의 이 나선도 그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를 따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인애플 이 과일의 껍질도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에 따라서 이 모양이 나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이거 우리 작년에 좀 했었어요. 고학년들 피보나치 수혈을 하진 않았는데 황금 나선 할 때 저희가 이거 내용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뭐 활동이 있으니까 그 앞에 스티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피보나치 수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을 차례로 이어 붙여 만든 사각형이고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나선을 생기는데 뭐 3학년 이상은 아마 콤파스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학 시간에 콤파스 쓰거든요. 콤파스가 있는데 1, 2학년들은 이것 때문에 콤파스를 준비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려도 돼요. 이 작은 원을 그리는 이렇게 따라서 그냥 꼭 정확하게 예쁜 모양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그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3학년 이상 친구들은 콤파스가 있으니까 콤파스로 이렇게 원리에 의해서, 왜냐면 저희가 그 다음 달에는 지금 원가타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 그리는 걸 미리 연습을 해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그 아까 있었던 그 게임에 대한 내용들,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제가 하나씩 지금 애니메이션 넣어놨거든요. 처음에는 한 칸 그리고 그 다음 한 칸 그린 다음에 이렇게 4개의 그 사각형을 또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9칸의 사각형을 붙여서 그리시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이 사각형을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셔서 이렇게 그렸니? 뭐 그렸니? 해서 순서대로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선을 그리는 거죠. 어떻게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나선을 따라서 그려주면은 지금 제가 교재에 그려놨는데 이렇게 황금 나선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볼 수 있어요. 그린 다음에 저희가 지난 작년에도 해봤죠. 이렇게 꾸미기를 이렇게 나만의 황금 나선 디자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그림을 색칠을 해서 완성을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게 제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이렇게 책에다가 사인펜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요걸로 뭐 부채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부채 대를 댄 다음에 여기를 이제 폼 코팅지로 해서 이제 부채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다양한 피보나치 나선을 가지고 디자인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영상이니까 나중에 PPT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퀴즈, 자연스레서 볼 수 있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맞춰보는 활동이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3주차도 끝이 나고요. 얘는 추가 활동에 제가 이거 피부원치 사각형을 넣었는데 교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따 교재 보고 요거는 아이들한테 출력해서 줄지 아니면 그냥 교재가 충분히 여분이 있으면 교재 걸로 사용할지는 제가 이따 단톡방에다가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똑같이 얘도 교과 자료 있고요.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카페에 올려놨더니 한꺼번에 압축 파일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동영상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저희 대부분 이렇게 동영상 삽입할 때 PPT 드래그해서 옮기는데 그거를 이렇게 삽입을 눌러서 동영상을 하나하나 넣으면 그런 오류가 없는데 저는 그냥 빨리 하려고 드래그를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달 거는 오류가 난다고 해서 하나하나 다 삽입해서 넣었어요. 그런데도 혹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동영상 폴더 따로 다 같이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내가 바로 중심이야 라고 해서 무게중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원래 제가 지금 저희 완성된 교구가 요거긴 한데 제가 길이로 하려고 좀 다른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제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그냥 오뚜기 가지고 저희가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양한 물체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아볼 거고 이것도 비슷하게 저희가 모빌 활동을 했었죠. 모빌 할 때 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이제 과학에서는 중력의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냥 흔하게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30cm 자 있으시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 카메라 지금 돌렸는데 제일 아이들한테 쉽게 보여줄 수 30cm 자 있을 때 가운데 15cm에 두면 이게 똑바로 서죠. 이렇게 똑바로 서지만 내가 이렇게 14cm 쪽으로 길이를 다르게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하게 무게중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자로 보여줄 수 있고 원래 제가 이렇게 스티로폼 X습강이랑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 교재가 너무 이거는 허접할 것 같아서 얘도 지금 이건 선생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왜 얘들이 무게중심을 잡았는데 달라지는지 그러면은 이게 기울었을 때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수평을 이룰 수 있는지는 이렇게 단추도 있고요. 이런 추 같은 거를 올려놓으면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몇 개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얘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똑바로 가기도 할 거고 기울어지기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이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고 저학년들은 다 연필 있죠. 연필이 있으니까 연필 그냥 손에 이렇게 얹어놔도 되죠. 얹어놓으면은 얘도 연필이 똑바로 쓰려면 어느 점에 갔을 때 연필이 수평을 이루고 똑바로 쓰는지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냥 활동 쭉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무게중심이 과학적으로 써져 있기 그보다 우리 이거를 똑바로 자를 세우고 싶어 수평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아이들이 이걸 원리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수평에 대한 영상이고 요거는 앞에 거는 깨비키즈라고 해서 이제 저학년들 좀 활동하실 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넘어지고. 에이. 이런 식으로 저학년용 영상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모빌 무게중심인데 모빌을 처음 만든 움직이는 조각, 무게중심에 대한 물체가 영상. 균형을 이루는 점. 우리는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즉, 물체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점인 거죠. 따라서 무게중심만 이런 정확히 식으로 찾으면 무게중심에 따라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 물체를 이렇게 쉽게 세우거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이들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이렇게 대칭의 물체의 무게중심은 두 개의 대칭선이 만나는 곳에 있으니까 이런 일반적인 사각형들은 무게중심을 찾기가 쉽죠. 근데
이런 비대칭인 경우는 이제 저희가 비대칭인 물체의 그 무게중심을 잡는 거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일 쉽게 하는 건 벽에다가 얘를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추를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추가 일직선 딱 쓰는 그 점들을 선으로 쭉쭉 긋다 보면은 이렇게 그 어느 한 점에서 계속 교차점으로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 중심이 무게 중심이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막대라든지 내 손을 대면은 얘가 중심을 똑바로 잡고 설 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선생님이 무게 중심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보여주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게 중심은 결국에는 물체 양쪽에 그 물체들이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중심을 잡아줌으로 해서 그 균형을 이루는 점을 우리가 무게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 무게가 달라도 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죠. 어느 쪽으로 우리가 위치를 조금 바꾸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그 중심점이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가운데 똑바로 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대표적인 숟가락도 그렇죠. 수저가 이 머리 쪽이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깝게 더 놔두고 뒤에 막 손잡이로 해서 길게 이렇게 빼줬을 때 우리가 수평을 이룰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하고 집에서 만약에 비대면으로 하는 친구들은 수저 갖고 와서 해보라고 하시면은 아이들 맞게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무게중심 잡는 거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내 필기도구에 지우개는 좀 작으니까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 연필이나 만약 이런 가위는 하려면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저도 막 이렇게 해봤는데 가위가 이제 무거우니까 이 정도 손잡이 부분 여기에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을 잡아서 물체마다 무게 중심은 다르고 같은 가위라고 하더라도 길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아이들하고 주변에 있는 물체를 가지고 무게 중심을 잡는 활동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물체마다 무게 중심이 다양하게 있다. 입체 도형도 입체 도형의 무게 중심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것도 영상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만드는 거고요. 얘는 하나하나 떼서 교재 이 교구에도 보시면은 조안이 따로 이렇게 만드는 조안 여기 그 순서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그 교재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해놨어요. 만드는 과정들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는 굳이 목공용 접착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풀로 붙였거든요. 딱풀로 하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니까 딱풀로 아이들 하시면 되고, 색칠 도구는 색연필보다는 사인펜이 좋더라고요. 사인펜으로 저는 색칠을 다 했거든요. 이렇게 바퀴도 이렇게 사인펜으로 색칠을 하는 게 훨씬 더 잘 그려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먼저 얘네는 완성이 돼 있어서 얘네 순서대로 이쪽 한쪽 면만 먼저 구멍 제일 작은 거, 그다음에 구슬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그 판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막대가 있어요. 이 막대와 이 수시기 같이 생긴 그 축이 있는데 그거를 끼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잡으신 다음에 무게추를 가운데 끼워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요 작은 거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딱 붙여주시고요. 여기에 마지막 여기 할 때 이쪽 부분 끝에 앞부분에 그냥 딱풀로 붙여서 딱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바로 마르진 않지만 어차피 접착제도 바로 마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딱 묻어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붓을 2개 넣어야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얘가 움직이면서 무게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이 2개의 원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판이 또 있는데 이 판을 양쪽에 딱 끼워 주시면 돼요.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바퀴 끼우시고요. 바퀴를 마지막에 고정하는 이 동그라미를 끼우는데, 바퀴는 풀칠 하시면 안 돼요. 바퀴 안쪽에는 풀칠을 하시면 안 되고, 얘가 돌아야 되니까 해주시면 안 되고, 요거 뭐지? 바퀴에는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정장치는 제가 마지막에 거는 빠지지 말라고 그냥 이 안쪽에
이 축 기운은 이 안쪽에 그냥 딱으로 조금 살짝 묻혔더니 안 빠지고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오뚜기 모양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씁니다. 중심을 그 구슬 때문에 무게 중심이 생기니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여 굴려보면 굴려가요. 삐뚤삐뚤하면서 이렇게 굴러가는데 굴러가는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 바퀴를 하면 자기가 무게를 잡으면서 중심 잡으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도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보시면 되고요. 완성된 다음에는 그림 그려서 그림 그리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꾸미기 활동 해주시면은 조금 더 아이들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꾸미는 거 활동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무게중심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론 활동 해주신 다음에 삼각형은 3개의 중선을 통해서 이 이등변 그 길이가 같죠. 이렇게 길이의 같은 선, 그 중심선을 쭉쭉 그어주면은 우리가 무게 중심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있죠. 여기 3개의 중선을 긋고 무게 중심을 표시해 말아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게 중심 찾는 활동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교실에서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책상 그냥 바닥 같은 데서 바닥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책상에서 떨어지면 또 이게 다 박살나니까 그 바닥에서 이렇게 딱 굴려가지고 누가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쓰러지지 않고 얘네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막 뒤뚱뒤뚱 거리거든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가장 멀리 가는 길이도 아이들하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션을 주고 활동을 조금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그냥 넣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모빌할 때 했는데, 그때는 이걸 다 줬는데 제가 출력을 두꺼운 종이해서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인원수가 많지 않았죠 저희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아요. 제가 출력을 다 해서 드리기가 그건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건 해보실 분은 그냥 이렇게 도안은 제가 넣어놨으니까 해보실 분은 이렇게 해서 이 모양대로 삼각형을 잘라서 가운데 그 무게중심을 찾은 다음에 이쑤시개를 넣고 이렇게 씩 돌리면 탱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꾸미기를 해서 영상을 보시면 시작. 탈락. 실전에 시작. 이렇게 삼각형 무게중심 팽이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추가 활동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오뚜기죠. 무게중심 장난감 오뚜기인데, 무게중심을 이제 가장 이거 되게 어릴 때 우리 아기 때 많이 이런 오뚜기 인형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이 이 안에 추가 흔들리면서 이제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균형 잡기 우리가 했었죠. 이것도 요 활동도 했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저학년들은 안 했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걸로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로폼 공을 요거 다이소 가면 1,000원에 3천 몇 개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쑤시개 딱 꽂은 다음에 딱 세우시면은 이게 똑바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쓰거든요. 이것도 제가 영상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누를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거는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영상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카페에 다시 추가적으로 넣어 놓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 활동을 해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는 출력해서 나갈 거예요. 뭐 지난번에는 저희가 가장 무게중심 흔하게 하는 게 요거죠. 이 잠자리랑 앵무새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하는데, 지금 잠자리 같은 게 저학년들은 요거 안 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잠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아서 이거 세우기 힘들더라고요. 머리로 하면 당연히 잘 쓰는데, 이게 교실에 그 환경에 영향도 있죠. 카메라가 이렇게 연필로 세우면 보이시죠? 이렇게 잘 얘가 무게 중심을 잡고 잘 쓰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요거는 제가 영상 그 활동지 같이 넣어드릴 거고요. 앵무새도 요 부리에 이렇게 걸어서 연필 위에 올리면 얘가 잘 쓰죠. 이렇게 잘 쓰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 잡는 거. 요거는 저학년들은 추가로 활동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 활동 하나 더 넣었어요. 이거는 클립을 넣어서 똑같이 얘도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얘도 무게중심 요 밑에 클립을 껴주면 더 잘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리에다가 손가락을 얹어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가 도안으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게중심 만들고 활동한 다음에 추가 활동으로 저희 아이들 해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두 개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교재 보낼 때 같이 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도 같이 활동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퀴즈니까 활동 풀어보시고, 얘도 똑같이 이제 추가 활동을 이렇게 넣어놨고, 그 앵무새 접는 부분 조금 달라서 요거는 선생님들 뭐 아이들 보여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도안도 넣어놨고, 얘도 똑같이 교과 자료 다 해서 탑재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상이랑 한번 보시면서 이거 다 직접 이번 달 거는 만드는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직접 다 만들어서 한번 활동해 보시고 그리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월달은 교재 제목이 페르마입니다. 페르마 편이고 교재 보셨겠지만 여기 앞면에 페르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것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4월달 세미나 내용은 제가 일단은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